여러분 혹시 요즘 텔레비전 볼 때 자꾸 소리를 키우게 되시나요?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고 하는 말이 입에 붙으셨나요? 그냥 귀가 좀 안 들리는 거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넘기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절대 그냥 넘기실 수 없으실 겁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난청이 우리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치매 위험을 무려 5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난청과 치매의 숨겨진 관계,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청력 저하를 그냥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난청이란 청각기관의 기능이 떨어져서 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귀 속의 달팽이관이나 청신경, 그리고 뇌의 청각 중추에 문제가 생기면 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왜곡되어 들리게 됩니다. 특히 노인성 난청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데 고막과 달팽이관 같은 청각기관이 노화로 인해 퇴행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 의학계의 연구 결과들이 밝혀낸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난청이 단순히 귀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것은 곧 뇌로 전달되는 소리 정보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결국 뇌의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연구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진행한 장기 연구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고령자들의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의 관계를 장기간에 걸쳐 추적 관찰했는데 그 과정에서 청력 손실과 치매 위험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도의 난청, 즉 약간 귀가 어두운 정도만 되어도 치매 발생 위험이 정상인보다 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중등도 난청, 그러니까 일상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3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고도 난청, 즉 상당히 큰 소리도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5배까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습니까? 청력이 나빠질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단계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청력 검사상 확인된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 전체 치매 발생 환자 중 최대 32%가 이 청력 손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과 여성 집단에서 이런 연관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2020년 국제의학저널인 란셋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12가지 주요 위험 요인을 분석했는데 그 중에서 중년기의 난청이 가장 높은 위험도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치매 위험 요인들 중에서 난청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흡연, 운동 부족 같은 익히 알려진 위험 요인들보다도 난청이 치매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귀가 안 들리는 것이 치매와 연결될까요? 귀는 귀고 뇌는 뇌인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시면 난청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뇌의 활동량 감소입니다. 우리 귀로 들어온 소리는 청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됩니다. 뇌는 이 소리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그런데 난청이 있으면 뇌에 전달되는 소리의 양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뇌도 소리 자극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해당 영역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청각을 담당하는 뇌의 측두엽 부위가 위축되고 이것이 인지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뇌의 인지적 부담 증가입니다. 난청이 있는 분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해 엄청난 집중력을 쏟아야 합니다. 청력이 정상인 사람은 자동으로 처리되는 소리 인식 과정을 난청이 있는 분들은 뇌의 다른 자원까지 동원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억이나 판단 같은 다른 인지 기능에 쓰일 뇌의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한정된 뇌의 자원을 소리를 듣는 데만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인지 기능들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귀가 잘 안 들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상대방 말을 자꾸 되묻게 되고 대화 내용을 놓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점차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모임에 나가도 대화에 끼지 못하고 겉돌게 되니 결국 집에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는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이런 자극이 사라지고 뇌는 점점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에게서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뇌 구조의 실질적 변화입니다. 최근 뇌 영상 연구 기술이 발달하면서 난청이 있는 사람들의 뇌를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난청 환자들의 뇌에서 실제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측두엽의 크기가 줄어들고 뇌의 회백질 밀도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뇌 구조의 변화는 치매의 초기 징후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또한 청력 손실이 있으면 뇌가 소리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청각 피질에서 소리를 처리하는데 난청이 오래 지속되면 이 영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뇌의 다른 부분들이 대신 일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뇌 활동 패턴이 장기간 지속되면 전반적인 뇌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난청과 치매의 관계를 이해하면 하나의 악순환 고리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귀가 조금 어두워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본인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청력은 계속 나빠지고 대화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대화가 어려워지면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듭니다. 모임에 나가도 대화에 끼지 못하고 가족들과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자꾸 되묻는 것도 미안하고 상대방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도 피곤하니 점차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뇌 자극이 줄어들면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도 감소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인지 기능 저하는 다시 사회적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이것이 또다시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뇌의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난청의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난청 초기 증상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볼륨을 예전보다 자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소리가 너무 크다고 불평하는데도 본인은 적당하다고 느낀다면 이미 청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전화 통화할 때 상대방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자꾸 되묻게 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모임에서 대화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난청의 신호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높은 음역대의 소리, 예를 들어 여성이나 어린이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대부분 고음역부터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새소리나 전화벨 소리, 초인종 소리 같은 고음이 예전처럼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말소리를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처럼 배경소음이 있는 곳에서 대화 상대의 말이 잘 안 들린다면 이것은 청각 처리 능력이 떨어졌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괜찮은데 주변이 시끄러우면 대화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뇌가 필요한 소리와 불필요한 소음을 구별하는 능력이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명, 즉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나 삐 소리가 들리는 증상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명은 청각기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으며 난청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해지거나 이명이 생기면서 어지럼증까지 동반된다면 이것은 돌발성 난청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돌발성 난청에 대해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응급질환입니다. 보통 수시간에서 수일 사이에 한쪽 귀의 청력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이때 이명이나 어지럼증, 귀 먹먹함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돌발성 난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치료 시기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발병 후 72시간, 즉 2일에서 3일 이내를 골든타임으로 봅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손상된 청각세포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2주가 지나면 치료 효과가 크게 감소하고 2달이 지나면 청력 회복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거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어지럼증이 생기면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즉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은 빨리 치료하면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구적인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지적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본인은 잘 모르는데 가족들이 요즘 귀가 어두워진 것 같다 말할 때 반응이 없다.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무시하지 마시고 가족의 관심을 고마워하며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력을 지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첫째, 큰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공사 현장이나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나는 곳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하시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는 볼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장시간 큰 소리에 노출되면 청각세포가 손상되어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귀 건강에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생선,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들이 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세요. 흡연은 귀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청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도 마찬가지로 청각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세요. 이런 질환들은 혈관을 손상시켜 귀의 미세혈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난청 발생 위험이 2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제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청을 적절히 치료하면 치매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이 보청기를 조기에 사용하면 치매 발병 위험을 무려 61%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보청기라는 간단한 기기 하나로 치매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왜 보청기가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보청기를 착용하면 다시 소리가 뇌로 충분히 전달됩니다. 뇌는 이 소리 정보를 처리하면서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마치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 약해졌던 근육이 회복되는 것처럼 뇌도 소리 자극을 받으면서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청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보청기는 잔존 청력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력이 떨어진 상태로 오래 지내면 청각기관이 점점 더 퇴화하게 되는데 보청기를 통해 적절한 소리 자극을 제공하면 이런 퇴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청기는 말소리 분별력을 개선합니다. 난청이 있으면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청기는 말소리 주파수를 증폭시켜서 대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가 다시 가능해지고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보청기는 이명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보청기를 착용하면 외부 소리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이명이 덜 신경 쓰이게 됩니다. 넷째, 보청기는 청각 피질의 퇴화를 방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리 자극이 없으면 뇌의 청각 담당 영역이 위축됩니다. 보청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리 정보를 제공하면 이 영역이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이것이 전반적인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보청기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청기를 사용한 후 우울감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보청기 기술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전처럼 크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작고 가볍게 만들어져서 착용감이 좋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볼륨 조절이나 설정 변경을 쉽게 할 수 있고 음악이나 전화 통화 소리를 직접 보청기로 전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기 치료입니다. 청력이 조금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난청 초기에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하면 효과가 훨씬 큽니다. 뇌의 변화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소리 자극을 제공하면 뇌 기능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연구팀도 보청기의 조기 착용이 언어 발달과 인지 기능 저하 예방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보청기를 끼면 내가 늙어 보인다, 아직은 괜찮은데 굳이 보청기까지 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보청기 착용을 미루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뇌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력 검사는 전혀 아프지 않고 간단합니다. 방음실에 들어가서 헤드폰을 쓰고 여러 높이의 소리가 들리면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검사 시간도 30분 정도면 충분하고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받으면 청력 변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귀 건강이 곧 뇌 건강이고 난청 치료가 곧 치매 예방이라는 것입니다. 난청을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셔야 합니다. 만약 요즘 귀가 조금 어둡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번 주에 꼭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세요. 만약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청력이 걱정된다면 오늘 저녁 함께 앉아서 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검사를 권유해 보세요. 이미 보청기를 권유받았는데 착용을 미루고 계셨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열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큰 고통을 주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난청 관리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큰 치매 예방법입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건강한 뇌를 지키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언제나 또렷한 청력과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줄 한 줄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